어차피 쓸모없는 거 아니야? 30년 넘게 개발 소식만 돌다가 끝나는 곳이잖아. 옛다. 이거 먹고 떨어져 나도 새 여자 만나서 잘 살 거야. 너랑 사는 내내 지옥이었다. 한 달 전 이혼 협의에서 전 남편이 현금 위자료 대신 밀어낸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서던 바로 그날 오후 믿기 힘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해당 토지가 신도시 개발구역에 정식으로 포함되었습니다. 30년간 개발 소문만 돌던 시골 자갈밭이 하루아침에 수십억 대지로 바뀐 순간이었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가방 속에서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혼 신청서, 재산 분할 합의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들어있던 토지 등기부등본까지요. 가을바람이 차갑게 볼을 스쳤지만 저는 별로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부동산입니다. 혹시 강원도 철원군 갈마릅 신철원리 산 47번지 토지 소유주이신가요? 저는 잠깐 멈춰섰습니다. 그 땅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네, 맞습니다만. 축하드립니다. 해당 토지가 신도시 개발구역에 정식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공식 행정 절차도 이미 시작됐고요. 전화기를 귀에 더 가까이 댔어요. 죄송한데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도시 개발 계획에 고객님 소유 토지가 들어간 겁니다. 보상금이 상당할 것 같은데 혹시 매각 의향이 있으시다면? 아니요, 지금은 생각이 없습니다.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도 계속 그 전화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신도시 개발이라니요. 그 땅은 시어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개발 이야기가 나왔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소문으로만 끝났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랍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전화 내용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오후 3시 20분 대한부동산 신도시 개발구역 포함 공식 행정 절차 시작. 그러고 나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최근 발표 자료를 찾아봤어요. 정말로 철원군 일대가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공고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는 몇 번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그랬고 결혼 초기에도 그랬죠. 하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도 저도 그 땅에는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이혼 협의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한 달 전이었죠. 야, 현금은 없다고 했잖아. 그 대신 철원 땅 줄 테니까 그걸로 끝내자. 전 남편이 서류를 제 앞으로 밀어내며 말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 땅이요? 어차피 쓸모없는 거 아니야? 30년 넘게 개발 소식만 돌다가 끝나는 곳이잖아. 그러면 왜 주려고 하는 거예요? 현금 대신 주는 거라고 했잖아. 땅값으로 치면 위자료보다 많아. 전 남편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연기가 제 얼굴로 날아왔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냥 받은 거였어요. 더 이상 다투기 싫었거든요.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개발 계획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번에는 예산까지 배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여보세요. 야, 너 혹시 부동산에서 연락 받았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조급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무슨 연락 말씀이세요? 철원 땅 말이야. 개발 확정됐다고 하던데. 아, 그런 전화가 왔었네요.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야, 이거 큰일이야.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 줄 알아? 저는 잠깐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제 땅이니까 천천히 알아보죠. 뭐, 너 땅? 전 남편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네, 이혼할 때 받은 거 맞잖아요. 그거 말이야.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우리 다시 합쳐서 같이 관리하자. 아니요.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부부였는데. 이미 이혼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신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했으면서 지금 와서 왜 그러세요? 전 남편이 한참 말이 없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알았어. 그러면 팔 때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난 건지 기가 막힌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도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국토교통부 자료뿐만 아니라 철원군청 홈페이지까지 뒤져봤습니다. 과거 도시 계획 자료도 찾아봤고요. 정말로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법적 고시와 예산 배정이 동시에 나온 건요. 밤 10시쯤 전화가 또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며느리야, 잘 지내지?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안부를 물으니까 이상했어요. 네, 안녕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철원 땅 소식 들었어? 역시나 그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상의해야 하지 않겠어? 큰일인데. 상의할 게 있나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인데요. 시어머니가 잠깐 말이 없더니 목소리 톤을 바꿨어요. 그래도 원래 우리 집 땅이었잖아. 며느리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지. 이미 이혼했는데 무슨 며느리예요. 그리고 위자료 대신 받은 거라고 아들이 직접 말했잖아요. 아이고, 그때는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다른 할 말씀 없으시면 전화 끊을게요. 야, 너 이래도 되는 거야? 법적으로 제 소유입니다. 더 이상 할 말씀 없으시죠?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이혼 도장을 찍었던 오늘 오후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시작이었던 거네요. 이혼 후 일주일이 지나자 전 남편 한승연의 연락이 더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을 통해 돌려서 물어보더니 이제는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야, 너 그 땅 어떻게 할 거야? 아침 8시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왜요? 갑자기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갑자기가 뭐야? 원래 우리 집 땅이었는데 신경 쓰는 게 당연하지. 승연이 담배 피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도 급할 때마다 담배부터 찾던 버릇이 그대로더군요. 우리 집 땅이었다고요? 이혼할 때 위자료 대신 준 거 아니에요?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떻게 다른데요? 야, 너도 알잖아. 개발되면 보상금이 엄청날 텐데 혼자 다 가져갈 생각이야? 제 땅인데 왜 혼자 가져가면 안 돼요? 승연이 한동안 말이 없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습니다. 야, 우리 다시 합치자. 어차피 애도 없고 깔끔하게 정리된 거 아니야? 뭐라고요? 다시 결혼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땅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참 말이 안 나왔어요. 한승연 씨,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빨리 이혼하자고 난리친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는 몰랐잖아. 땅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승연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급하게 이혼하고 싶었는데요? 뭐 급한 일이라도 있었어요?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승연이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서로 맞지 않으니까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 정말 그게 다예요? 그래.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 거짓말하는 목소리였어요. 10년 넘게 살았는데 그 정도는 알죠. 알겠어요. 그럼 이제 전화 끊을게요. 야야, 잠깐만. 승연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점심때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야, 아침에 승연이한테 전화 받았지? 네, 받았어요. 그래, 그럼 얘기가 통했겠네. 언제 한번 집에 와서 상의하자. 김순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이 훤히 보였어요. 상의할 게 있나요? 아이고, 가족끼리 큰일이 생겼는데 당연히 머리 맞대고 의논해야지. 가족이라고 하셨나요? 그럼 뭐야? 애초에 이혼이라는 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순자가 기침을 한 번 하고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솔직히 말할게. 그 땅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지만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돈이야. 무슨 뜻이에요?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텐데 그런 거 처리할 줄 알아? 괜히 욕심 부리다가 다 날릴 수도 있다고. 저는 피식 웃었어요. 어머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야, 이 애가 정말 내가 너 걱정해서 하는 얘긴데 왜 그렇게 나와? 순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이혼했으니까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잖아요. 걱정해 주실 필요 없어요. 뭐, 이 애가 지금 더 할 말씀 없으시면 전화 끊을게요. 너 정말 이럴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속은 시원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승연이 직접 집 앞으로 왔어요. 인터폰을 눌렀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야, 나야. 열어줘. 얘기 좀 하자. 문 앞에서 한참 떠들다가 포기하고 갔나 싶었는데 30분쯤 지나서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르는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금방 해결될 거야. 승연이 그 여자에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혼한 거 맞죠?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야, 법원에서 도장 찍었다니까. 완전히 끝난 거야. 다행이에요. 전에 법적으로 복잡한 사람이랑 사귄 적이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저는 문에 귀를 바짝 대고 들었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오빠, 그 땅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내가 부동산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최소 몇십억은 나온다고 하더라. 우와, 정말요? 그럼 우리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도 강남에 살 수 있겠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결혼 얘기까지 나오다니요. 그럼 당연하지. 걱정 마. 며칠 안에 다 정리해 줄게. 오빠가 최고예요. 진짜 든든해. 승연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자. 내일 또 와서 얘기해 볼게. 두 사람이 떠나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제야 승연이 왜 그렇게 급하게 이혼하고 싶어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새로 사귀는 여자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려면 저와 빨리 정리해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니까 땅값이 오른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저에게 달라붙는 거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승현이었습니다. 야, 문 좀 열어줘. 아까부터 계속 인터폰 누르는데 왜 안 받아? 왜요? 무슨 일이에요? 얘기 좀 하자고. 중요한 일인데. 전화로 하세요. 야, 이런 걸 전화로 어떻게 해? 문 열어. 싫어요. 더 할 말 없으면 가세요. 아, 너 정말 이럴 거야? 나 지금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승현이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승현이 건물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는 젊은 여자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승현이 포기하고 그 여자가 있는 차로 갔어요. 차가 떠나는 걸 보면서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시동생 한승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형한테 들었는데 철원 땅 일로 좀 복잡하다면서요? 승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정중했어요. 평소에는 저를 거의 무시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복잡하지 않아요. 제 땅이니까 제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아, 그게 사실 가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 같은데요. 가족이라고 하셨나요? 저 이혼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형수가 혼자 그런 큰일을 감당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우실 텐데. 승우가 가짜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형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 규모면 법적인 문제도 복잡하고 세무 처리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혼자 하시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도와드리는 게. 저는 승호의 말을 끊었어요. 고마우신 말씀이지만 필요 없어요. 더 할 말씀 없으시면 전화 끊을게요. 형수, 잠깐만요. 승우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점심때 승현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우리 동생한테까지 그럴 필요가 있어? 뭘 그랬다는 거예요? 전화 끊었다며. 걔가 호의로 도와주겠다는 건데. 승현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어요. 호의요? 정말 그게 호의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야? 우리가 너한테 뭘 바라겠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한승현 씨, 어제 집 앞에 누구랑 왔었죠? 승현이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요. 새로 사귀는 여자 있으면서 무슨 얼굴로 다시 합치자고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무슨 여자? 어제 밤에 다 들었거든요. 결혼 얘기까지 하던데요? 승현이 한참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사귀는 사이야. 그럼 저한테 다시 합치자고 하면서 왜 다른 여자랑 결혼 얘기를 해요? 그건 그때 상황이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승현 씨,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끝났잖아요. 야, 잠깐만. 얘기 끝난 거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이혼 후 일주일이 지나자 전 남편 한승현의 연락이 더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을 통해 돌려서 물어보더니 이제는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야, 너 그 땅 어떻게 할 거야? 아침 8시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왜요? 갑자기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갑자기가 뭐야? 원래 우리 집 땅이었는데 신경 쓰는 게 당연하지. 승현이 담배 피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도 급할 때마다 담배부터 찾던 버릇이 그대로더군요.
우리 집 땅이었다고요? 이혼할 때 위자료 대신 준 거 아니에요?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떻게 다른데요? 야, 너도 알잖아. 개발되면 보상금이 엄청날 텐데 혼자 다 가져갈 생각이야? 제 땅인데 왜 혼자 가져가면 안 돼요? 승연이 한동안 말이 없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습니다. 야, 우리 다시 합치자. 어차피 애도 없고 깔끔하게 정리된 거 아니야? 뭐라고요? 다시 결혼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땅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참 말이 안 나왔어요. 한승연 씨,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빨리 이혼하자고 난리친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는 몰랐잖아. 땅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승연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급하게 이혼하고 싶었는데요? 뭐 급한 일이라도 있었어요?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승연이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서로 맞지 않으니까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 정말 그게 다예요? 그래.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 거짓말하는 목소리였어요. 10년 넘게 살았는데 그 정도는 알죠. 알겠어요. 그럼 이제 전화 끊을게요. 야, 잠깐만. 승연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점심때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야, 아침에 승연이한테 전화 받았지? 네, 받았어요. 그래, 그럼 얘기가 통했겠네. 언제 한번 집에 와서 상의하자. 김순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이 훤히 보였어요. 상의할 게 있나요? 아이고, 가족끼리 큰일이 생겼는데 당연히 머리 맞대고 의논해야지. 가족이라고 하셨나요? 그럼 뭐야? 애초에 이혼이라는 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순자가 기침을 한 번 하고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솔직히 말할게. 그 땅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지만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돈이야. 무슨 뜻이에요?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텐데 그런 거 처리할 줄 알아? 괜히 욕심 부리다가 다 날릴 수도 있다고. 저는 피식 웃었어요. 어머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야, 이 애가 정말 내가 너 걱정해서 하는 얘긴데 왜 그렇게 나와? 순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이혼했으니까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잖아요. 걱정해 주실 필요 없어요. 뭐, 이 애가 지금 더 할 말씀 없으시면 전화 끊을게요. 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속은 시원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승연이 직접 집 앞으로 왔어요. 인터폰을 눌렀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야, 나야. 열어줘. 얘기 좀 하자. 문 앞에서 한참 떠들다가 포기하고 갔나 싶었는데 30분쯤 지나서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르는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금방 해결될 거야. 승연이 그 여자에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혼한 거 맞죠?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야, 법원에서 도장 찍었다니까. 완전히 끝난 거야. 다행이에요. 전에 법적으로 복잡한 사람이랑 사귄 적이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저는 문에 귀를 바짝 대고 들었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오빠, 그 땅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내가 부동산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최소 몇십억은 나온다고 하더라. 우와, 정말요? 그럼 우리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도 강남에 살 수 있겠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결혼 얘기까지 나오다니요. 그럼 당연하지. 걱정 마. 며칠 안에 다 정리해 줄게. 오빠가 최고예요. 진짜 든든해. 승연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자. 내일 또 와서 얘기해 볼게. 두 사람이 떠나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제야 승연이 왜 그렇게 급하게 이혼하고 싶어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새로 사귀는 여자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려면 저와 빨리 정리해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니까 땅값이 오른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저에게 달라붙는 거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승연이었습니다. 야, 문 좀 열어줘. 아까부터 계속 인터폰 누르는데 왜 안 받아? 왜요? 무슨 일이에요? 얘기 좀 하자고. 중요한 일인데. 전화로 하세요. 야, 이런 걸 전화로 어떻게 해? 문 열어. 싫어요. 더 할 말 없으면 가세요. 아, 너 정말 이럴 거야? 나 지금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승연이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승연이 건물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는 젊은 여자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승연이 포기하고 그 여자가 있는 차로 갔어요. 차가 떠나는 걸 보면서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시동생 한승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형한테 들었는데 철원 땅 일로 좀 복잡하다면서요? 승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정중했어요. 평소에는 저를 거의 무시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복잡하지 않아요. 제 땅이니까 제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아, 그게 사실 가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 같은데요. 가족이라고 하셨나요? 저 이혼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형수가 혼자 그런 큰일을 감당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우실 텐데. 승우가 가짜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형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 규모면 법적인 문제도 복잡하고 세무 처리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혼자 하시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도와드리는 게. 저는 승호의 말을 끊었어요. 고마우신 말씀이지만 필요 없어요. 더 할 말씀 없으시면 전화 끊을게요. 형수, 잠깐만요. 승호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점심때 승연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우리 동생한테까지 그럴 필요가 있어? 뭘 그랬다는 거예요? 전화 끊었다며. 걔가 호의로 도와주겠다는 건데. 승연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어요. 호의요? 정말 그게 호의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야? 우리가 너한테 뭘 바라겠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한승연 씨, 어제 집 앞에 누구랑 왔었죠? 승연이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요. 새로 사귀는 여자 있으면서 무슨 얼굴로 다시 합치자고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무슨 여자? 어제 밤에 다 들었거든요. 결혼 얘기까지 하던데요? 승연이 한참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사귀는 사이야. 그럼 저한테 다시 합치자고 하면서 왜 다른 여자랑 결혼 얘기를 해요? 그건 그때 상황이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승연 씨,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끝났잖아요. 야, 잠깐만. 얘기 끝난 거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승연과의 통화를 끊고 난 뒤
저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모든 전화와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적어뒀거든요. 패턴이 보였어요. 오후 2시쯤 집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철원군 토지 소유주이신가요? 토지개발 전문 컨설턴트 박민수라고 합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 남자가 서 있었어요. 명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토지 개발과 관련해서 상담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얘기 좀 나눠볼까요?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어차피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커피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박민수가 거실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먼저 축하드려요. 정말 좋은 위치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네요. 고맙긴 한데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아셨나요? 토지 대장에 소유주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이 지역 개발 사업을 5년째 검토하고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봤죠. 박민수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5년째요? 그럼 이번 개발이 확실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30년 동안 계속 무산되었던 이유와 이번엔 왜 다른지 설명해 드릴게요. 박민수가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계획만 세우고 예산이 없었어요. 또는 예산은 있는데 교통망 계획이 불분명했죠. 그럼 이번엔 뭐가 다른 거예요? 이번에는 고속철도 연결과 예산 배정이 동시에 확정됐어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5개년 계획에 정식으로 포함된 거죠. 박민수가 지도를 펼쳐서 보여줬어요. 제 땅 위치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부인 소유 토지인데 상당히 좋은 위치예요. 상업지구와 주거지구 경계 지점이거든요. 그럼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지금 시세로는 최소 50억에서 최대 100억 정도 예상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큰 돈은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부인, 혹시 주변에서 연락 많이 받으셨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박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항상 그래요. 평소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도와주겠다고 하죠. 맞아요. 이혼한 남편이랑 시댁에서 계속 연락 와요. 조심하세요. 지금 단계에서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손해볼 수 있어요. 박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개발 보상금에는 세금 문제가 복잡해요. 또 보상 시기와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잘못 선택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의 절반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도 마시고요. 박민수가 명함을 하나 더 꺼냈어요. 혹시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5년 동안 이 지역 개발 과정을 지켜본 전문가로서 조언해 드릴게요. 돈은 얼마나 받으세요? 지금은 상담비 안 받아요. 나중에 실제 절차 진행할 때 수수료만 받으면 됩니다. 박민수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부인이 지금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계세요. 유리하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뜻이에요. 보상받는 입장이 아니라 협상하는 입장이죠. 저는 그 말이 인상 깊었어요. 박민수가 떠나고 나서 30분도 안 돼서 승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야, 지금 누가 왔었어? 왜요? 무슨 상관이에요? 동네 사람이 봤다고 하던데. 정장 입은 남자가 1시간 넘게 있었다며? 승현의 목소리에서 초조함이 느껴졌어요. 제 집에 누가 와도 상관없잖아요. 야, 혹시 부동산 업체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죠. 아, 너 혼자 뭘 결정하면 안 돼. 승현이 소리를 지르자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멀리 댔어요. 왜 안 돼요? 제 땅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큰일을 혼자 처리하겠다고? 큰일이라고 하는데 누가 큰일이라고 했나요? 저한테는 좋은 일인데요. 승연이 한참 말이 없더니 목소리를 바꿨어요. 야, 우리 만나자. 얘기 좀 제대로 하자고. 만날 이유가 있나요? 있어. 이런 걸 전화로 어떻게 해? 전화로도 충분해요. 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승연이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였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 간절해요? 이혼할 때는 빨리 헤어지자고 했으면서. 그건, 그때는 상황이 달랐잖아. 뭐가 달랐는데요? 새로 사귀는 여자한테 신혼집 강남에 살 수 있다고 약속한 거요? 승연이 또 말이 없어졌어요. 한승연 씨,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더 이상 관계 없잖아요. 야, 잠깐만. 너 정말 혼자 다 해결하겠다는 거야? 네, 그럴 거예요. 너 미쳤어? 그런 큰 돈을 혼자 어떻게 관리해? 저는 박민수의 말이 떠올랐어요. 보상받는 입장이 아니라 협상하는 입장이라는 말 말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아, 너 진짜 후회한다. 승연이 고함을 지르며 전화를 끊었어요. 10분 뒤에 순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지금 뭐 하고 있어? 별일 없어요. 집에 누가 왔었다며? 무슨 일이야? 역시 승연이 얘기했나 봐요. 그냥 상담 받은 거예요. 상담? 무슨 상담? 토지 관련 상담이요. 순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 너 지금 우리 몰래 뭘 하려는 거야? 몰래 할 게 뭐가 있어요? 제 땅 문제인데요. 제 땅이라니. 원래 우리 집 땅이었는데 위자료 대신 받은 거라고 아들이 직접 말했잖아요.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다르잖아. 순자가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가 다른데요? 법적으로 제 소유인데 뭐가 달라요? 야, 이 애가 진짜 가족한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가족이라고요? 어머니, 저 이혼했어요. 더 이상 가족 아니잖아요. 뭐, 이 애가 지금 더 할 말씀 없으시면 전화 끊을게요. 순자가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박민수가 준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토지개발 전문 컨설턴트 박민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저희 집에 오셨던 박민수 씨죠? 아, 네. 안녕하세요. 질문이 좀 있는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지금 제 주변 사람들이 계속 개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민수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상했던 일이네요.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근데 가족이라서 좀 그래요. 가족이라고 해서 부인 재산에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이혼하신 상황이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럼 제가 혼자 결정해도 되는 거네요? 당연하죠. 합법적인 소유주잖아요. 박민수의 확실한 대답이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그런데 혹시 앞으로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일단 정식 보상 계획이 나오려면 6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그때까지는 성급하게 움직일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중간에 이상한 제안 받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요즘 이런 때를 노리는 사기꾼들도 많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명확해졌거든요. 저녁 때 승우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형수, 오늘 형한테 전화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형이 좀 화가 났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에요? 승우가 가짜로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별일 없어요.
그냥 의견 차이였어요. 의견 차이요? 뭔 의견 차이인데요? 토지 처리 방법에 대해서요. 아, 그거요. 사실 저도 형한테 들었어요. 형수가 전문가 상담을 받으셨다면서요? 네, 받았어요. 근데 형수, 그런 중요한 일은 가족들과 상의하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말들이 지겨워졌어요. 승호 씨, 저 이혼했어요. 더 이상 가족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전에 가족이었는데 완전히 남남이 될 수는 없죠. 법적으로는 남남이에요. 승우가 잠깐 말이 없더니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어요. 형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왜요?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투자도 해야 하고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고마운 말씀이지만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실까요? 잘못하면 다 잃을 수도 있는데. 저는 화가 났어요. 승호 씨, 제가 그렇게 무능해 보여요? 큰 돈 관리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걱정해 준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승우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수,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을 봤어요. 예전의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확신에 찬 표정이었거든요. 이제 저는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박민수와 통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처음 만난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혹시 시댁에서 보낸 사람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고요. 고민하던 중에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우리 딸. 어떻게 지내? 이혼 후에 힘들지? 괜찮아. 근데 엄마, 혹시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 변호사? 왜 갑자기 변호사가 필요해? 무슨 일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어요. 아니야, 큰일은 아니고. 법적인 상담이 좀 필요해서. 그럼, 혹시 정민호 변호사 기억해? 누구? 아버지가 대학 때 도와주셨던 학생. 지금은 큰 로펌에서 일한다고 연락이 왔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도와줬던 학생이요? 응. 너 어릴 때니까 기억 안 날 거야. 그때 그 학생이 너무 가난해서 등록금도 못 낸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몇 년 동안 도와주셨거든. 어머니가 옛날 얘기를 하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그 학생이 지금 변호사가 됐다고요? 응. 작년에 아버지 제사 때 와서 인사하고 갔어. 명함도 두고 갔는데 어디 뒀나? 어머니가 뭔가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있다. 정민호 변호사, 한별법률사무소래. 연락처 좀 알려줄래요? 그런데 딸아, 정말 무슨 일이야? 걱정돼서 그래.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 지금은 급해서 어머니에게서 연락처를 받고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한별법률사무소입니다. 혹시 정민호 변호사님 계신가요? 네, 계십니다. 누구시죠? 김영이라고 하는데요. 김철수 씨 따님이에요. 잠깐 조용하더니 정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철수 아버님 따님이세요? 네, 맞아요. 아, 정말 반갑습니다. 어떻게 연락을 주셨어요? 정민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어요. 법적인 상담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그러셨군요.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찾아뵐까요? 제가 찾아뵐게요. 좋습니다. 주소 말씀드릴게요. 1시간 후에 강남에 있는 한별법률사무소에 도착했어요. 30층 건물의 20층에 있는 꽤 큰 사무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호입니다. 정민호는 40대 초반의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눈에서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예요. 먼저 철수 아버님께 정말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정민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나 봐요? 네. 제가 정말 어려웠을 때 4년 동안 등록금이랑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셨어요. 그때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대학도 못 다녔을 거예요. 그랬군요. 작년에 아버님 제사 때 찾아뵈었는데 그때 어머님이 따님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좋은 일로 연락 주신 건 맞죠? 저는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좀 복잡한 일이에요.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어요. 정민호가 펜을 꺼내며 말했어요. 최근에 이혼을 했는데 위자료 대신 받은 토지가 갑자기 개발 예정지가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 좋은 일이네요. 네, 근데 전 남편이랑 시댁에서 계속 연락해서 귀찮아요. 같이 하자고 하는데 이미 제 명의로 된 땅이거든요. 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부인 소유죠. 이혼 시에 재산 분할로 받으신 거면 완전히 부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동산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해줬는데 믿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세요? 박민수라는 사람이에요. 토지개발 전문 컨설턴트라고 하는데 정민호가 컴퓨터를 켜서 뭔가 검색했어요. 박민수? 있네요. 실제로 토지개발 전문가네요. 이력도 괜찮고요. 정말요? 네, 큰 회사 출신이고 경력도 충분해요. 근데 혼자 상담받지 마시고 저도 같이 참석하면 어때요? 그렇게 해도 돼요? 당연하죠. 이런 큰일은 법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해요. 정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정말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아버님이 저한테 해주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정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네, 정민호입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정민호가 말했어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었어서. 그런데 혹시 전 남편 측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는 않죠?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요? 이런 경우에 간혹 소유권 분쟁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리 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비하는 건가요? 일단 부인이 합법적 소유자라는 걸 확실히 해두고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정민호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서 전 남편이나 시댁에서 계속 괴롭히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또 토지 거래에 관해서도 부인만 결정할 수 있다는 걸 법적으로 명확히 해둘 수 있고요. 저는 점점 안심이 되었어요. 수임료는 얼마나 해요? 아버님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건데 돈 받을 수 없죠. 그래도 일은 일이잖아요. 정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 딸을 한번 도와달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딸이 혼자 살아가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때 내가 도와준 만큼 딸도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가 그런 걱정까지 하셨다니요. 그럼 이번 일이 바로 그때인 것 같네요. 정민호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승현이었어요. 받지 마세요. 정민호가 말했어요. 왜요? 지금부터는 모든 연락을 저를 통해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연락받으면
스트레스만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돼요? 당연하죠. 제가 부인 대리인이니까 저한테 연락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박민수 씨와 미팅 약속 잡아보세요. 제가 같이 참석할게요. 고마워요. 정말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든든함을 느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승연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받았어요. 야, 왜 전화 안 받아? 바빠서요. 뭐가 그렇게 바빠? 또 누구 만났어? 변호사 만났어요. 변호사? 왜 갑자기 변호사를 만나? 승연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어요. 앞으로 모든 연락은 제 변호사한테 하세요. 뭐? 무슨 소리야? 한승연 씨, 더 이상 저한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다 처리할 거예요. 야, 잠깐만.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저는 정민호가 준 명함을 보며 말했어요. 한별법률사무소 정민호 변호사한테 연락하세요. 아, 전화 끊지 마.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박민수와 정민호를 함께 만나기로 한 카페에 도착했어요. 두 사람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고 앉았는데 정민호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어제 부인 말씀을 듣고 박민수 컨설턴트님에 대해 조사해 봤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분이시네요. 박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과찬이세요. 변호사님도 유명하시던데요. 서로 확인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정민호가 펼친 서류를 보니 토지 관련 법령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부인,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정식 발표가 나왔거든요. 박민수가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철원군 신도시 개발 확정, 내년 상반기 보상 시작. 정말이에요? 네,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부인 토지는 상업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라서 보상금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박민수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은데요? 최소 80억에서 최대 120억 정도 예상됩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커피를 쏟을 뻔했어요. 진짜요? 네, 확실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정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뭔 문제요? 어제부터 전 남편 측에서 법무법인에 문의를 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뭘 문의했는데요? 재산분할 무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저는 화가 났어요.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이미 확정된 이혼 재산분할이거든요. 하지만 괜히 시간 끌고 괴롭힐 수는 있죠. 정민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했어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예요. 그게 뭐예요? 전 남편이나 시댁에서 더 이상 부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해요? 물론이죠.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부인이 기록해둔 통화 내용들 말이에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순자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아보세요. 스피커폰으로 하시고요. 정민호가 말했어요. 네, 어머니. 며느리야, 지금 어디 있어? 왜요? 당장 집으로 와. 얘기할 게 있어. 순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험했어요. 무슨 얘기요? 와서 들어. 지금 당장? 싫어요. 이혼했으니까 더 이상 갈 이유가 없잖아요. 뭐? 이해가 지금. 순자가 소리를 지르자 정민호가 제게 손짓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 변호사한테 연락하세요. 변호사? 무슨 변호사? 정민호 변호사님이에요. 연락처 드릴게요. 정민호가 번호를 알려주자 순자가 더 화를 냈어요. 야, 너 지금 우리한테 변호사를 들이미는 거야? 네, 그래요. 더 이상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이 애가 진짜 잘못 건드렸어. 순자가 전화를 끊었어요. 잘하셨어요. 이제부터 모든 연락은 저를 통해서만 받으세요. 정민호가 제게 말하고 나서 박민수에게 물어봤어요. 컨설턴트님, 보상 절차는 언제쯤 시작되나요? 내년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에요. 그 전까지는 토지 이동이나 권리 변경이 어려워요. 그럼 지금까지는 안전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카페를 나왔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승연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젊은 여자도 같이 있었습니다. 야, 어디 갔었어? 승연이 다가오자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한승연 씨, 지금 저한테 직접 접근하시면 안 돼요. 뭔 소리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했거든요. 지금 법원에서 처리 중이에요. 승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접근금지? 네, 더 이상 저한테 연락하거나 집에 오시면 안 돼요. 그때 그 젊은 여자가 나섰어요. 언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오빠가 좋게 얘기하자는 건데. 누구세요? 저는 오빠 여자친구 박지연이에요. 지연이 당당하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오빠랑 같이 떠나세요. 언니, 오빠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그 땅 문제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는데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 결혼 준비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관심 있죠. 지연이 승연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결혼 준비요? 좋네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그래서 그 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상의할 게 뭐가 있어요? 제 땅인데요. 승연이 못 참겠다는 듯이 나섰어요. 야, 원래 우리 집 땅이었다니까. 한승연 씨, 지금 고성방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녹음되고 있거든요. 저는 핸드폰 녹음 버튼을 보여줬어요. 뭐, 녹음? 네, 변호사님이 증거 수집하라고 하셨거든요. 승연과 지연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증거 수집이라니 뭔 증거요? 지연이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괴롭힘 증거요. 이혼한 사람한테 계속 달라붙는 거 말이에요. 괴롭힘이라니. 우리가 언제 괴롭혔어요? 승연이 소리쳤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지금도 괴롭히고 있잖아요. 제가 싫다고 하는데 왜 집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정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변호사님, 지금 전 남편이 집 앞에 와 있어요. 뭐라고요? 지금 접근금지 가처분이 진행 중인데? 정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네, 여자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협박하고 있어요. 바로 신고하세요. 112에 신고하시고 저도 지금 갑니다. 승연이 제 전화 통화를 듣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야야, 신고는 왜 해? 우리가 뭘 잘못했어? 불법 침입이에요. 여기 제 집 앞인데 허락도 안 받고 와서 협박하잖아요. 저는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신고합니다. 집 앞에서 이혼한 남편이 협박하고 있어요. 지금 떠날게요. 가자, 지연아. 승연이 지연의 손목을 잡아 끌며 서둘러 떠났어요. 10분 후에 경찰이 왔고 30분 후에 정민호가 도착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이제 더 확실해졌네요. 정민호가 경찰관과 얘기를 나누고 나서 저에게 말했어요. 뭐가요? 접근금지 가처분이 100% 인용될 거예요. 증거가 완벽하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민호가 서류를 꺼냈어요. 뭐예요? 토지 소유권 확인 판결도 신청했어요. 이제 그 누구도 부인 토지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인 거네요? 네, 완전히 끝이에요. 이제 부인은 아무 걱정 없이 보상금을 기다리시면 돼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완전히 편해졌어요. 30년 동안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시골 자갈밭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선택한 침묵과 기다림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법적 문제가 모두 정리되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접근금지 가처분도 인용됐고 토지 소유권도 확실하게 보장받았습니다. 승연이나 시댁에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박민수와 정민호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보상금 지급도 예정보다 빨라져서 내년 2월쯤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동생 영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가 쓰러지셨어. 뭐라고? 언제? 아까 집에서. 지금 응급실에 있어. 저는 가방을 들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까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딸. 와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뇌졸중 초기 증상이에요. 다행히 빨리 와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한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얼마나 입원해야 해요? 최소 2주, 상태에 따라서는 한 달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럼 퇴원해도 혼자 계시기 어려우시겠네요? 네, 누군가 돌봐드려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나가신 후에 영미와 얘기했어요. 언니, 나는 아이들 때문에 매일은 못 와.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해야지. 아니면 간병인을 쓰든가. 간병인 비용이 얼마나 해? 하루에 15만 원 정도 할 거야. 한 달이면 450만 원이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번갈아 하자. 간병인은 나중에 생각해보고. 언니가 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시간이 안 돼. 영미의 말에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어머니 간병을 제가 거의 다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 8시에 병원에 가서 저녁 9시에 집에 돌아오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영미가 병원에서 저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무리하지 마. 몸이 제일 중요한데. 하지만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 주 금요일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토지 소유주 설명회가 있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박민수가 꼭 참석하라고 했는데 어머니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참석해서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박민수가 전화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가족이 우선이죠. 그런데 그날 오후에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영희야, 나 승연이야. 어떻게 제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변호사님한테 연락하라고 했잖아요. 야, 지금 그런 게 중요해? 너 어머니 입원하셨다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동네에서 다 알아. 큰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던데. 승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야, 아무리 우리가 이혼했어도 어머니는 내가 10년 넘게 모셨던 분이야.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너 혼자 간병하기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도와준다고요?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뭐야? 당연한 거지. 한승현 씨, 접근금지 가처분 기억하죠?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에 법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우선이지. 승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 지금 몸도 안 좋다며? 무리하다가 너까지 쓰러지면 어떻게 해?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야, 솔직히 말할게.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 내가 도와주면 돈도 아끼고 좋지 않아? 그때 승연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어요. 아, 그거구나. 제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거네요. 뭔 소리야? 보상금 받기 전에 제가 돈이 떨어져서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승연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다가 제가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도와준다고 나타나는 거예요? 야, 오해하지 마. 진심으로 걱정되어서 그래. 걱정은 고맙지만 필요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정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거든요. 그날 밤 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죄송한데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상황을 설명하자 정민호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전 남편이 다시 접근하고 있네요. 조심하셔야 해요. 네, 알아요. 근데 정말 혼자서는 힘들어서요. 당연하시죠. 그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힘들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민호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전문 간병 서비스를 알아보세요. 제가 좋은 곳 소개해 드릴게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요. 지금 무리하시면 부인까지 쓰러질 수 있어요. 보상금 받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미리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럴까요? 네, 그리고 혹시 전 남편이 또 연락하면 바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다음 날 정민호가 소개해준 간병 서비스에 연락했어요.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상태를 보니까 회복 간병이 필요하시네요. 저희가 24시간 교대로 돌봐드릴게요. 간병사 팀장이 어머니를 살펴보고 말했어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한 달에 600만 원이에요. 24시간 전문 간병이니까 일반 간병인보다는 비싸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60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제가 쓰러지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날부터 전문 간병사들이 어머니를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병문안을 가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딸아, 고생 많았어. 이런 좋은 간병사들이 있는 줄 몰랐네. 괜찮아요, 엄마. 빨리 나으세요. 그런데 딸아,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괜찮아? 걱정 마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된 걸 아시고 계셨거든요. 그날 오후 박민수에게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부인, 보상금 지급 일정이 앞당겨졌어요. 다음 달 말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네, 개발 공사가 예정보다 빨라져서요. 그리고 최종 보상 금액도 확정됐어요. 얼마나 될까요? 95억 원이에요. 저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진짜요? 네, 확실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완전히 편해졌어요. 95억이면 어머니 치료비는 물론이고 앞으로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혼자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요. 승연의 가짜 도움 대신 진짜 전문가들의 도움을 선택한 게 옳은 결정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보상금 지급일이 다가오자 예상했던 대로 연락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떤 정리 말씀이세요? 시댁이랑 전 남편 문제요. 보상금 받으면 또 달라붙을 텐데 아예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조건부 합의를 제안할까 해요. 조건부 합의요? 네. 돈을 조금 주는 대신 완전히 연락을 끊는 거죠. 그리고 약속 어기면 돈을 다시 회수하는 조건을 넣고요. 정민호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10억 정도요. 보상금의 10% 정도. 10억이면 적지 않은 돈이네요. 그들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죠. 좋습니다. 합의서 초안을 만들어 볼게요. 다음 날 정민호가 완성된 합의서를 가져왔어요. 조건을 정리해 보니까 이래요. 첫째, 10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지급일로부터 평생 연락을 금지한다. 셋째, 약속 위반 시 지급한 돈을 전액 회수한다. 완벽해요. 이제 연락해 볼까요? 먼저 순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야. 오랜만이네. 어머니 병원 일은 어떻게 됐어? 순자가 갑자기 친근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 나으셨어요. 그보다 어머니께 제안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제안? 무슨 제안? 내일 오후 2시에 정민호 변호사 사무실로 오세요. 승연 씨랑 승호 씨도 같이요. 왜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로? 좋은 얘기니까 걱정 마시고 오세요. 야, 뭔 얘기인지 미리 좀 알려줘. 내일 가서 들으세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를 끊고 승연에게도 연락했어요. 한승연 씨, 내일 오후 2시에 한별법률사무소로 오세요.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마지막 정리할 게 있어요. 마지막 정리? 뭔 소리야? 와보면 알아요. 안 오면 기회 없다고 생각하세요. 야, 뭔 기회인데? 돈 받을 기회요. 승연이 갑자기 조급해졌어요. 돈? 얼마나? 내일 와서 들어봐요. 다음 날 오후 2시 한별법률사무소 회의실에 모두 모였어요. 순자, 승연, 승우가 와 있었고 정민호와 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모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부르신 이유가 뭔가요? 순자가 물어봤어요.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요. 마지막 정리라니 무슨 얘기예요? 승연이 초조하게 말했어요. 보상금을 받았거든요. 받았다고요? 승우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네, 어제 95억 원을 받았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세 사람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95억?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이 있어요. 정민호가 합의서를 꺼냈어요. 제안이 뭔데요? 승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어봤어요. 10억 원을 드릴게요. 10억요? 승우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순자가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평생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주변에 나타나지도 마시고요. 그게 무슨... 승연이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10억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 돈 받고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0억 받으면 너한테 영원히 연락 안 하라는 얘기야? 순자가 확인하듯 물어봤어요. 네, 맞아요. 정민호가 합의서를 펼쳐서 보여줬어요. 여기 조건들이 다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승연이 합의서를 들여다봤어요. 연락 금지, 접근 금지. 그런데 이건 뭐예요? 위반 시 전액 회수? 약속을 어기시면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셔야 해요. 정민호가 설명했어요. 그런 게 가능해요? 승우가 의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조건부 증여거든요.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회수되는 거예요. 순자가 승연과 승우를 번갈아 보더니 말했어요. 1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95억에서 10억이면 좀 적은 거 아니야? 어머니, 법적으로는 한 푼도 드릴 의무가 없어요. 그냥 제 호의로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받든지 말든지 선택하라는 얘기네. 승연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네, 맞아요. 5분 드릴게요.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정민호와 저는 회의실을 나갔어요.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세 사람이 격렬하게 논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억은 10억이야. 없는 것보다 낫잖아. 하지만 95억에서 10억이면 야,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법적으로는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했잖아. 5분 후에 들어가니 순자가 대표로 말했어요. 알겠어요. 받을게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정민호가 합의서를 가져왔어요.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세 분 모두요. 하나씩 서명을 받는 동안 저는 마음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모든 게 정리되는 것 같았거든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승연이 서명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내일 오전에 계좌로 입금할게요. 그럼 내일부터 연락 금지가 시작되는 거네요? 정민호가 확인했어요. 네, 맞습니다. 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며느리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승연도 어색하게 말했어요. 야, 그동안. 뭐 암튼 잘 살아. 한승연 씨도요. 승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어요. 세 사람이 나간 후에 정민호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우시네요. 네, 이제야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음 날 오전 10시에 약속대로 10억 원을 송금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새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몇 군데 봤는데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어요. 한강이 보이는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이 집으로 정할게요.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거죠? 중개사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네, 현금이요. 그럼 다음 주에 계약 진행할 수 있어요.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 병문안을 갔어요. 어머니는 많이 회복되셔서 다음 주에 퇴원 예정이었습니다. 엄마, 새 집 구했어요. 어디에? 강남이요. 한강 보이는 곳이에요. 우리 딸이 한강뷰 집에서 살게 되다니.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같이 살까요? 아니야, 나는 우리 동네가 좋아. 딸은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혼자 사는 게 좋겠어. 그래도 가끔 놀러 와요. 그럼 당연하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평범한 동네 풍경이었지만 이제 곧 이별할 곳이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혼의 상처와 불안함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보니 정민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박민수에게도 감사 인사를 보냈어요. 컨설턴트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좋은 결과 얻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금방 답장이 왔어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새 출발 응원합니다. 좋은 분들 만나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평안함을 느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 이름으로, 제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와, 정말 멋진 집이네요. 영미가 제 새 아파트에 처음 놀러 와서 감탄했어요. 고마워. 앉아, 커피 타줄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영미가 말했어요. 언니,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뭐가? 표정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완전히 달라졌어. 영미가 저를 유심히 보며 말했어요. 그래,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데?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졌어. 예전에는 항상 눈치 보고 조심스러워 했는데 지금은 당당해. 맞는 말이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눈치만 보고 살았거든요. 요즘 뭐하고 지내? 취미 생활하고 있어. 그림도 배우고 요가도 다니고. 그림이요? 응. 어릴 때부터 그리고 싶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시간이 없었잖아. 거실 한쪽에 제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언니가 그린 거예요? 잘 그렸네. 고마워. 아직 배우는 단계지만 재미있어. 승연이 연락은 안 와? 영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전혀. 합의서 효력이 있나 봐. 시어머니도? 응, 아무도 연락 안 와. 정말 조용해. 그때 인터폰이 울렸어요. 택배 왔어요. 아, 온라인으로 주문한 책들이다. 문을 열고 택배를 받았어요. 뭔 책이에요? 영미가 포장을 뜯어보며 물어봤어요. 부동산 투자 관련 책들이야. 투자요? 응. 이제 돈 관리를 제대로 배워야겠더라고. 혼자 하실 거예요? 아니야. 전문가한테 배우고 있어. 정민호 변호사님이 좋은 분 소개해 주셔서. 영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전문가한테 배우는 게 최고죠. 맞아. 혼자 하다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오후에 영미가 돌아간 후에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게이트볼 했어. 요즘 매일 나가서 운동해. 좋으시네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딸아, 요즘 동네에서 소문이 좀 돌더라. 무슨 소문이요? 승연이 일이 안 풀린다는 얘기야.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요? 새로 사귄다던 그 여자랑도 헤어졌다고 하더라. 돈 때문에 싸웠다나 뭐라나. 그럴 수도 있죠. 너는 정말 신경 안 써? 네, 전혀요. 이제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 그게 맞지. 이제 너만 생각해. 어머니와 통화를 마치고 발코니로 나갔어요. 한강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승연 소식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을 텐데 지금은 정말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일 같았거든요. 저녁을 먹고 나서 그림 그리기 수업 준비를 했어요. 내일은 유아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풍경화를 그려볼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며 캔버스를 준비해 주셨어요. 어떤 풍경을 그리고 싶으세요? 제 집에서 보이는 한강 풍경을 그려보고 싶어요. 좋은 소재네요. 시작해 볼까요? 붓에 물감을 찍어서 캔버스에 색을 칠해 나갔어요. 파란 하늘 흐르는 강물, 강변의 나무들. 잘 그리고 계시네요. 색감이 참 좋아요.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며 칭찬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그림을 시작한 게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금방 늘 수 있는 건가요?
마음이 편안해야 그림도 잘 그려져요. 요즘 많이 편해 보이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해 봤어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여유로운 오후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들렀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카페에 앉아서 창밖을 보니 젊은 커플이 다정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부러웠을 텐데 지금은 그냥 보기 좋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혼자 오신 거예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비슷한 나이의 여자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네, 그래요. 저도 혼자 왔어요. 요즘 혼자 카페 오는 게 취미예요. 좋은 취미시네요. 이혼하고 나서 혼자 시간 보내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최근에 이혼했어요. 정말요? 그럼 저희 상황이 비슷하네요. 그분과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어요.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이 새로워요.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아무한테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오늘 그린 그림을 거실에 걸었어요. 한강 풍경이 제법 그럴듯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10개월 전 법원에서 이혼 도장을 찍고 나올 때는 막막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여유롭게 살고 있다니요. 부동산에서 걸려온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제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거였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기다렸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고 마지막에는 깔끔하게 정리했거든요. 핸드폰을 보니 정민호 변호사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투자 상담 어떠세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잘 배우고 있어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혹시 필요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삶 살고 있어요. 박민수 컨설턴트에게서도 가끔 안부 문자가 와요. 좋은 사람들을 만난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얼굴이었어요. 이제 정말 내 이름으로 사는 거구나.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시골 자갈밭이 제게 준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침묵과 기다림의 가치, 전문가 도움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제 선택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이 모든 경험이 제게는 가장 값진 교훈이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이것이 저만의 조용한 승리였거든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가장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선택, 그리고 묵묵히 기다리는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죠. 영희의 이야기는 단순한 행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판단한 결과이며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한 지혜의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의지의 결과였죠.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시작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영희처럼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영희와 같은 조용한 승리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